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술박사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말이죠.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자재들을 인풋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웃풋 과정이 되겠죠. 인풋과 아웃풋가 있어야 됩니다. 스피치도 또한 그러합니다. 뭔가 입력이 되지 않으면 출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웃풋 하기를 굉장히 꺼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물렁증이 있으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아웃풋 하기를 꺼려 하는데요. 무대포 정신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내지르면 감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하기를 망설이지 마시고 아웃풋을 과감히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웃풋을 하려면 인풋가 돼야 됩니다. 인풋은 뭔가 입력을 돼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색하시고 또 이렇게 일상을 생활하시면서 얻는 그 체험도 좋은 인풋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독서를 통한 인풋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재테크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겠죠. 나비 효과와 같이 큰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만남인 것입니다. 재테크 강의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입 부분에서 생각한 것은 투잡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더군요. 실은 사람들은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드 잡시대라고도 하고요, 투잡시대라고 하던데 여러분들은 주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가지고 계시죠. 근데 부업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주업이 화술에 관한 강의를 하고 또 코칭을 하고 또 책을 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업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이 주업에만 매달려 왔었고요. 또 집중했었고요. 또 몰입했었고요. 그래서 스피치 쪽에서는 레전드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이드 잡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일하지 않고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업이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그 책에 인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쪽 부분에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강의를 잘 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뭔가를 강의를 듣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더니요, 하나의 목걸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구슬을 깨는 듯한 느낌. 그래서 키워드로 그림을 그렸고 구조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거침없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은요,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서 말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워드라고 하는 개념이요, 압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책 한 권, 300쪽의 책 한 권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를 하나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압축력이라고 하는데요. 글을 쓰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압축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압축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독서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은 책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 낭송가가 있으신데요. 국악방송의 작가이시거든요. 시를 노트에 매일
베껴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사라고 하나요? 필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거나 책을 쓰거나 필사하거나 이런 방식이 압축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일상적인 것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게 되는데 신문에 사설이 있죠. 혹은 칼럼 이런 좋은 글들을 소비내어서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설을 읽었을 때 그 사설에서의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게 되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압축력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제가 재테크 강의를 들으면서 상식을 깨는 편견을 깨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아주 파괴력 있는 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피치는 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각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상식을 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스피치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재테크 강의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요즘은 창의적인 시대, 크리에이티브한 시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하고 효과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보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을 벌 수 있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스피치의 요소에 박혀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 것은요, 수익이 높은 것은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테크 강사의 말에 의하면 높은 수익이라도 리스크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피치에는 그 각을 집어넣어 주어야 스피치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네, 압축력이 스피치에 힘을 갖게 하는데, 압축력을 기르는 방법은 책을 읽거나 책을 쓰거나 필사를 하거나 혹은 메모를 하거나 하다 보면 압축력이 생깁니다. 메모하는 요령은요, 말을 그대로 문장화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키워드만 적어 놓으시면 그 키워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압축력이 스피치에 힘을 갖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워드로 논리적 그림을 그리고 그 키워드를 풀어갈 때 아주 논리적이고 또 앞뒤가 맞는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이 키워드의 꾸러미가 바로 스몰 토크고요. 이야기거리가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스피치의 본인만의 레파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박 3일 강의를 인천에 있는 한국 환경연구원인가요? 거기 인력개발원에서 강의를 할 때 보통 2박 3일짜리 강의를 받았었습니다. 그 2박 3일짜리 강의라도 저는 물론 교재를 만들어서 미리 넣어주긴 합니다만 강사인 저는 그 교재를 보지 않고 강의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저한테는 키워드가 압축된 키워드가 그 머릿속에 들어있고요. 그런 키워드로 꾸러미가 만들어진 레파토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면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 equal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success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세 가지 요소를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X는 무엇일까요? 말을 삼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술 전문가로서 최고의 화술의 경지, 최고의 화술의 고수는 말을 삼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술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설화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혀끝으로 입는 그런 화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폐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분별력 있게 필요한 말을 또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삼갈 줄 아는 삶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라고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을 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Y입니다. Y는 무엇일까요? 네, enjoy 정신입니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삶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찌 즐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이 임할 때 우리는 삶이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24시간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못 즐기나요? 살다 보면 그 시련과 고통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근심거리가 있는데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이 팩터를 삶의 현장에 요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팩터가 뭐냐고요? 엔터테인먼트 팩터, 오락적 요소를 심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소풍을 가는 기억이 납니다. 소풍을 가면 꼭 행사가 하나 있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식사 시간을 주고 나면 선생님들이 산속, 숲을 속, 바위 틈바위 등등의 보물딱지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보물찾기를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보물 찾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찾으면 거기에 대한 선물을 받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에 보물딱지를 숨겨놓는 것처럼 이 팩터를 숨어 놓으시면 훨씬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이 꾀다발의 지혜라는 예화가 있는데요. 꾀를 심어서 꾀가 이제 다 성숙이 되면 꾀를 잘라서 삼각대 모양으로 이렇게 널어놓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 수분이 빠지면 꾀를 텁니다. 꾀를 털게 되는데 꾀를 털면서 뭔가 간식거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꾀다발을 묶을 때 꾀다발 속에 당근을 뽑아서 당근을 그 꾀다발 속에 심지처럼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털 때 그 꾀다발 묶은 것을 풀면 뭐가 나오나요? 당근이 나오는데 그 당근이 햇빛에 적당히 이렇게 말려서 아주 쪼들쪼들해져서 굉장히 맛깔나는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꾀다발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에 이 팩터, 엔터테인먼트 팩터를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즐기는 방법은요. 건성으로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요. 저는 그 시간마다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을 때 그 일이 진정 즐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벼락 공부를 가끔 했습니다. 벼락 공부 아시죠? 네, 다음날 시험 전날 그냥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밤을 새워서 몰입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짜증나던 그 하기 싫던 공부조차도 정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몰입의 즐거움. 독서 삼매경이라고 하죠. 독서 삼매경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노후를 아름답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든지 삼매경에 빠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근심 걱정 시름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영화의 스토리에 몰입되니까 그런 것이죠. 몰입력이 성공력입니다. 몰입력이 행복력입니다. 몰입할 때 즐거움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X, 말을 상가하는 것, Y,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Z입니다. Z는 뭘 말할까요? 한가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가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은 한가로운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노후의 크루즈 여행을 꿈꾸시죠? 그게 한가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합니다. 일에 쫓기고 있고요. 시간에 쫓겨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쫓기는 시간 속에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틈새 시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짬을 이용해서 책을 읽고, 짬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짬을 이용해서 취미를 즐기고, 짬을 이용해서 오침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한가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기술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했나요?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레파토리입니다. 이 레파토리가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한가로운 시간을 갖는 것, 즐길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말을 산다는 것,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키워드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좋은 스피치고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을 유홍조님이 나의 문화 답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키워드들을 압축해서 스몰 토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키워드 꾸러미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스몰 토크가 되고 여러분들의 스피치의 레파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피치는 압축한 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인 것입니다. 압축해서 풀어가다 보면 폭발력을 갖게 되고요. 깨달음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을 잘하는 방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피치에는 아까 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스피치가 진행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확 뒤집는 게 반전이잖아요. 이건 바로 격차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뒤집으세요. 상식을 뒤집으세요. 생각을 뒤집게 해주세요. 편견을 뒤집으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이 활력을 갖게 해야 됩니다. 삶에도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생활은 삶을 지루하게 만들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요.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반전이 있는 삶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전을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이벤트를 넣어주세요. 저는 오늘 점심에 YSY 명강사 과정 4기 신입 원우를 오늘 점심 함께 하기로 했고요. 내일은 정재모라는 분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YSY 토요 CEO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2년 동안 KTX를 타고 그 강좌를 수강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인연이 돼서 대전에 스터디 카페를 오픈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을 아는 분들을 모시고 저녁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반전이고요. 저의 이벤트를 넣어서 삶을 더 역동적으로 더 활력 있게 사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